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학 원으로 다시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들 뭐 각자 집에서 언제 어느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듣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시간이 됐든지 선생님이 이렇게 올려주는 그 영상 보면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필요하다면 나중에 복습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서 이 영상을 좀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잘 공부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까지 한 내용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내용들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그리고 그것들 잘 정리해 놔서 앞으로 이제 차차 배우게 될 것에 그 밑바탕을 좀 잘 깔아 놓길 바래요. 자, 그럼 오늘도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우리 저저번 시간엔 복습했었고, 저번 시간에 거듭제곱근이라는 거 배웠었어요. 거듭제곱근. 그래가지고 거듭제곱근이라는 걸 배우고 그것에 관련된 성질을 몇 가지 찾아봤었는데, 같이 한번 복습해보고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학습지 또 다 받았어요? 학습지 먼저 받고 와서 이 수업 영상 봐주길 바래요. 학습지 받고 뭐 프린트가 되는 집에서는 프린트를 하고, 아니면 안 된다면은 뭐 그냥 노트에 필기해도 좋으니까 같이 이렇게 뭔가 써가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침대에서 누워서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겠죠? 일어나서 같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수학 수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거듭제곱근이라는 걸 배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그걸 떠올려보고 갈 건데, 자, 그러면 거듭제곱근, 그냥 거듭제곱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 그냥 그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뭐 세제곱근, 네제곱근, n제곱근 이렇게 이름 붙여서 한번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제곱근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설명해 볼 수 있겠나요? 한번 설명해 볼래요? 세제곱근이 무슨 뜻이지? 세제곱근. 자, 세제곱근. 세제곱근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제곱근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떤 수 a에 대해서 x를 제곱했을 때 a가 나오는 수를, 이 x를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루트 a라고 썼었는데, 세제곱근도 비슷했죠? 세제곱근은 이제 이 제곱이 아니라 x에다가 세제곱을 하니까 a가 나오는 그 수, 얘를 x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제곱근을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대로 세제곱하여 실수 a가 나오는 수다.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말로 풀었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x 세제곱은 a가 되는, 이 x라는 수가 바로 세제곱근 a가 된다, a의 세제곱근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갈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됐을까요? 그럼 네제곱근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제곱근. 네제곱근은 여기서 세제곱근에서 이제 넷으로 바뀐 거겠죠? 그래서 네제곱하여 실수 a가 나오는 수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고, 여기서는 이제 또 세제곱이 아니라 네제곱으로 바꿔주면은 네제곱근, a의 네제곱근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n제곱근은, 여기서 이제 n제곱근이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대로 써가지고 n제곱하여 실수 a가 나오는 수가 되겠다. 그리고 여기도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x에 n제곱 했을 때 a가 되는 그 수 x를 n제곱근이라고 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배웠었는데, 이 거듭제곱근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복소수 범위에서 이 지수에 따라서 n개까지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걸 다 따지진 않는다라고 했어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만 하기 때문에, 왜 실수 범위에서만 한다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우리가 어차피 함수의 그래프만 이렇게 따질 거라서 허수까지는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수 범위에서만 우리가 따지겠다.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바로 이 n제곱근,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그 개수를 한번 보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봤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막 교점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표를 그릴 수가 있어요. 표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좋아요.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자, 실수인 것. 자,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한번 따져볼 거예요. 우리가 그 개수를 한번 찾아볼 건데, 자, 일단 n이 짝수일 때랑, 위에 홀수를 쓸게요. 그 학습지 따라서.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로 일단 나눠졌다.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로 나눈 이유는 그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로 나누고, 자, 이제 여기 위에는 a 값의 범위에 따라 또 달라졌는데, 먼저 a가 양수일 때, 그리고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은 음수일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면은, 자, 양수일 때, 먼저 일단 홀수일 때 볼게요. 홀수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어디서 이렇게 긋든지 다 한 점이랑 만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한 개,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때 부호는 그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얘는 a가 양수니까 여기서 만나니까 n제곱근도 양수가 되고, 얘도 양수가 되고, 얘는 0이 되고, 얘는 부호 따라서 음수가 나오더라. 오케이, 여기까지 했었어요. 자, 그럼 짝수일 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 x축 위로 이렇게 그려지는, x축과 접하면서 위로 그려지는 이런 2차 함수 형태의 모양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 나오는데,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a 값의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어요. a가 양수일 때 지금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로 두 개가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두 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양수, 그리고 하나는 음수해서 이렇게 같은 쌍으로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n제곱근 a를 n루트 a로 표현했는데, 바로 이 플러스인, 양수인 이 친구를 이렇게 표시해주고, 음의 부호인 n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부호만 붙여서 마이너스 n루트 a로 표현했다라고까지 우리가 배웠었죠. 좋아요. a는 0일 때 그러면 몇 개가 될까요? a는 0일 때 실근의 그 실수인 것의 개수는 여기 접하는 게 한 지점이라서 한 개가 되더라. 바로 이 부분은 0인 부분. 이 0의 n제곱근은 0으로 나온다. 마지막,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만나는 점이 없기 때문에 얘는 실수인 n제곱근이 없어진다. 실수인 a의 n제곱근이 존재하지 않더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a의 n제곱근이 전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나서 표를 정리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마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그렇게 막 복잡한 개념을 뭐 배우진 않을 거고, 이 거듭제곱근이 갖는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루트에 대해서 배웠던 거랑 좀 이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좀 배우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은 그 거듭제곱근이 갖는 성질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 자, 지금 학습지에도 지금 빈칸으로 뚫어져 있을 거예요. 거듭제곱근의 성질 해가지고 a와 b가 둘 다 양수이고 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볼 건데, 자, 첫 번째 거듭제곱근의 성질. 자, 이런 형태의 거듭제곱근의 그 곱을 간단하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얘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로 묶여서 안쪽으로 이렇게 똑같은 n제곱근으로 나타나 있다면은 하나로 묶어줄 수 있다는 게 바로 첫 번째 성질이에요. 자, 이게 되는 이유를 우리 같이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이유까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이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 빈칸 밑부분에 1이 성립하는 이유를 보이자 하는 부분에다가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오면서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걸 보일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지금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추측해 봤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볼 건데, 자,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거슬리는 게 뭐예요? 제일 거슬리는 게
n제곱근이에요. n 루트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제일 거슬려요. 얘가 제일 거슬리니까 얘를 없애줄 거예요. 얘를 어떻게 없애줄까요? 우리가 루트는 어떻게 벗겨졌죠? 루트는 제곱해서 벗겨졌죠. 자, 그럼 n제곱근은 어떻게 벗겨질 수 있죠? 양변을 이렇게 n제곱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한쪽만 n제곱 해줄 수 없으니까 두 쪽 다 똑같이 n제곱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n 루트 a와 n 루트 b를 먼저 n제곱근 한 걸 한번 보자.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보니까 거듭제곱근이 있는데, 자, 우리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 두 개의 수를 곱한 게 n제곱이 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각각 쪼개서 넣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n 루트 a의 n제곱근과 n 루트 b의 n제곱근으로 이렇게 두 곱으로 쪼개줄 수 있겠다. 자, 근데 지금 n제곱근을 n제곱 해줬으니까 얘는 어떤 식으로 나오죠? 얘는 그대로 a가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b가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a, b라는 그런 간단한 정리된 식으로 나타나겠다. 자, 그럼 왼쪽 좌변 해봤으니까 이 등호의 오른쪽 얘에 대해서도 n제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n 루트 a, b가 있는데, 자, 얘를 n제곱하면 어떻게 나오겠느냐? 자, 근데 지금 n제곱근에다가 n제곱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워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도 그대로 a, b가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금 결과가 똑같이 나왔어요. 결과가 똑같이 나왔으니까 얘네 둘은 같은 애들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같은 애들인 거 알았어요. 같은 애들인 거 알았는데, 자, 우리가 아까 떠올리기 부분에서 했던 거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인데 얘 왼쪽에 있는 좌변도 실수고 우변에 있는 애도 실수인데, 자, 그러면 실수인 거듭제곱근들이에요. 실수인 거듭제곱근들. 근데 A와 B가 둘 다 지금 우리 양수라고 조건을 붙여줬어요. 자, 둘 다 양수니까 n제곱근을 씌워주면은 항상 양수로 표현되는 애들이에요. 안쪽에 있는 애가 양수면은 이 n제곱근은 항상 양수로 나온다. 우리 아까 정리했던 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라서 여기서는 뭐 부호가 달라서 달라지는 경우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n제곱근은 어차피 두 개까지밖에 안 나온다라고 했어요. 두 개까지 나오는 경우도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오는 경우였는데 우리는 지금 양수로 하나로 정해졌으니까 얘네 둘만 n제곱해서 얘네 둘만 같아진 걸 보인다면은 둘은 원래 애들은 같은 애들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제곱해서 둘이 같은 걸 보였는데 둘이 같아지는 걸 보였는데 n 루트 a, n 루트 b를 곱한 것과 n 루트 a, b 둘 다 실수이면서 양수인 거듭제곱근이므로 자, 이렇기 때문에 결국의 결론은 얘네 둘이 이제 같아진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n 루트 a, n 루트 b를 곱한 게 n 루트 a, b와 같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여기 마지막 부분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왜 뭐 양수인 거를 도대체 왜 갖고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얘네를 왜 갖고 오느냐?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실수인 거듭제곱근은 양수 또는 음수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대 두 개까지밖에 안 나타나는 거 우리가 아까 정리하면서 봤었는데, 자, 그 표 한번 보면은 정리하면서 그렇게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된 애들은 어차피 이제 안에 있는 애들이 양수니까 어차피 양수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된 애들은 다 양수로 나타나고, 양수로 나타나니까 결국에 얘네들이 지칭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하나만 지칭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n제곱을 했을 때 둘이 같아진 걸 보인다면은 이 껍데기, 우리가 n제곱한 이 껍데기를 벗겨내더라도, 얘 벗겨내고 얘를 벗겨내더라도 이 안에 있던 알맹이 둘이 서로 같다라는 걸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호가 상관없어진다는 거. 만약에 n이 짝수였다면은 얘는 양수, 얘는 음수로 나타날 수 있다면 둘이 또 이렇게 n제곱 했을 때 같아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2의 제곱과 마이너스 2의 제곱은 같지만 둘이 제곱하면 4로 같게 나오지만 안에 있는 알맹이는 서로 다르잖아요. 2와 마이너스 2는 다른 수인데, 그래서 이렇게 부호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양수인 걸 보였으니까, 우리가 양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호의 차이는 고려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알맹이도 결국엔 같은 수라는 결론이 도출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하면 이해가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보인 거는 n-a, n-b를 곱한 게 n-ab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증명에서 핵심적으로 쓰였던 아이디어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핵심적으로 쓰였던 아이디어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n제곱 해주는 거. 자, n제곱을 왜 해줬죠? 우리 항상 뭔가 식이 주어졌을 때 그걸 보이고 싶다면은 복잡한 부분을 풀어주려고 하면 돼요. 자, 우리가 복잡한 부분은 n제곱근이라는 친구 때문이었다. 자, 그래서 얘를 벗겨주기 위해서 n제곱을 해주게 되었고, n제곱을 해주니까 이렇게 둘이 같은 꼴이 나오게 되더라. 자, 근데 얘만으로는 우리가 바로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걸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애들 때문에, 부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렇게 보여준 게 얘와 얘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라는 조건이 하나 더 추가돼서 이렇게 증명이 완성되었다. 여러분들이 그 과정까지 차근차근 잘 이해하고 가면 좋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거듭제곱근의 첫 번째 성질 이렇게 한번 보여봤습니다. 자, 그래서 n-a와 n-b를 두 개 곱하면은 같은 거듭제곱근으로 묶여있다면은 둘이 곱하면 안쪽으로 곱한 게 묶일 수 있겠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고,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우리 일단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증명에 있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아까 했던 그 방식을 좀 잘 응용하면서 해보면 되니까 옆에 예제로 남겨주도록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그 성질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n-a가 n-b로 나눠졌을 때, 이런 분수 꼴일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바로 얘도 비슷해요. 나눠준 거, 분수 꼴이어도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쓸 수 있다는 거. n제곱근은 이렇게 n제곱근으로 갔다면은 묶어서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두 번째 성질이고, 자, 세 번째 성질은 n-a라는 애를 m제곱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얘는 근호 안에다가 넣어준 거랑 똑같이 나온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성질이에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그 제곱이, m제곱이 이 근호 안으로 그 지수로 올라갈 수 있겠다. 얘가 안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 이게 바로 세 번째 성질이고, 자, 마지막 네 번째 성질 정리하자면은 좀 복잡한 꼴인데, n-a를 다시 한번 m제곱근으로 이렇게 씌워줬을 때,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 mn-a가 돼요. 우리 지수법칙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죠? 지수법칙에서는 이런 식을 봤었어요. a의 n제곱을 m제곱 한다면은 a의 mn제곱이 된다. 이렇게 지수도 이렇게 씌운다면은 mn제곱으로 나왔었는데, 제곱근도 비슷해요. n제곱근을 또 m제곱근으로 다시 씌운다면은 mn제곱근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일단 써놓고 우리 각자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서 거듭제곱근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성질 4가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고 정리해 놓고 나중에 뭐 문제풀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함수를 배울 때 좀 응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자, 우리는 지수함수를 배운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수학 1에서 지수함수를 배운다라고 해서 지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럼 거듭제곱근은 왜 배운 걸까요? 자, 그 거듭제곱근을 우리가 배운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다다음 시간에 밝혀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거듭제곱근에 대한 이해가 좀 잘 돼 있어야 다다음 시간에도 좀 수월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서 정리해 놓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놓고 다음 수업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수업부터는 우리가 좀 더 지수에 대해서 더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지수 함수를 배우기 직전에 이제 지수에 대해서 더 마지막으로 배우고 우리가 그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한 3시간? 2시간, 3시간 정도는 지수를 더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예제를 풀어보고 학습지에 있는 예제 한번 풀어보면서 수업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예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 풀어보고 예제 2번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풀어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나중에 풀이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올려줄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개인적으로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공부해 본 다음에 나중에 선생님이랑 풀이 비교해 보는 식으로 그렇게 가면 좋겠어요. 자, 먼저 예제 1번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뭘까요? 예제 1번 아까 보니까 우리 그 성질,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우리가 4개 정리해 놨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자, A와 B가 둘 다 양수이고 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얘를 보이시오 라는 게 예제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에 우리가 아까 증명했던 거를 그 2번 성질에 대해서 한번 증명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해볼 건데 뭐부터 할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여기서 거슬리는 거부터 아까처럼 없애보도록 할게요. 뭐가 거슬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분수가 거슬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분수보다 n제곱근이 먼저 거슬려요. 그래서 n제곱근을 없애주기 위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n제곱근을 없애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n제곱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 오른쪽에 있는 애 둘 다 n제곱 해줄 건데 왼쪽에 있는 애부터 n제곱 해본다면은 얘를 전체 n제곱 한 게 되겠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 이거 배웠었죠. 거듭제곱의 성질에서 어떤 분수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얘분의 얘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면 얘를 나눠서 제곱하는 걸로 거듭제곱하는 걸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n-b의 n제곱 분의 n-a의 n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다. 자, 그럼 n-b의 n제곱 n제곱근인데 n제곱 했으니까 뭐가 나오죠? b가 나오고, 자, 그대로 b가 나오는 이유는 b가 양수이기 때문이에요. 자, 얘는 또 이제 그대로 나오는 이유, 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나오는데 a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얘를 n제곱 하니까 b분의 a라는 꼴로 정리가 되는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전체 이제 왼쪽 해줬으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애를 한번 n제곱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b분의 a라는 애를 전체 n제곱 했는데 n제곱근 처리해줬는데 얘의 n제곱을 구하래요. 자, n제곱근이랑 n제곱 만나니까 얘는 그냥 안에 있는 애가 이렇게 b분의 a로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b분의 a와 b분의 a가 같게 나왔어요. 그래서 n제곱 해주면은 똑같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됐네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제 똑같으니까 얘를 벗겨줘도 알맹이는 똑같다 이렇게 설명해도 될까요? 자, 우리가 아까 하나의 조건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 조건을 우리 같이 한번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 우리가 아까 그 안쪽에 있는 알맹이가 또 달라질 수 있는 한 가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부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네는 부호가 다르지 않다는 것만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a와 b가 둘 다 양수니까 n제곱근 b도 양수고 n제곱근 a도 양수예요. 그래서 n제곱근 a도 양수고 n제곱근 b도 양수이므로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도 양수가 된다. 얘도 양수가 되고, 자, 그리고 안에 있는 B분의 A도 어차피 양수겠죠? 어차피 양수분의 양수니까 2며, 얘도 양수이며, n제곱근 B분의 A도 양수이다. 자, 둘 다 양수니까 이제 부호의 차이는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얘네가 같고, 안에 둘의 부호는 같으니까, 이 n제곱이라는 우리가 씌워줬던 얘를 벗겨줘도 안에 있는 알맹이가 같아진다. 그래서 따라서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는 이렇게 하나로 B분의 A의 n제곱근으로 우리가 묶어서 써줄 수 있겠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식을, 법칙을 교과서에서 봤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외우는 게, 선생님이 말했죠. 그냥 외우지 말고 그 원리를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좀 한번 이렇게 따라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좀 이렇게 유념하면서 예제 2번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풀어보고 나중에 선생님의 풀이랑 비교해 보던가 아니면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아니면 선생님한테 보내줘서 같이 한번 이렇게 다듬어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학에 있어서 항상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데 또 이런 증명에 있어서는 그 길이 어느 정도는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풀이도 충분히 이렇게 맞을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예제 2번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예제 3번. 선생님이 아까 예제 2번이라고 잘못 말했죠? 자, 예제 3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 보니까 이 네 가지를 간단히 하시오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한 식으로 아니면 간단한 수를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것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이 보니까 우리 아까 배웠던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하나하나 써보라는 그런 걸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얘를 1번을 먼저 보니까 세제곱근이에요. 세제곱근. 자, 근데 4는 2의 제곱이고 2는 2의 1제곱이니까 그냥 벗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 곱셈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또 풀리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거듭제곱근의 성질 첫 번째를 이용할 거예요. 첫 번째. 자, 같은 세제곱근이니까 둘을 곱한다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다. 4 곱하기 2로 넣어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은 얘를 4가 2의 제곱이니까 전체 2의 세제곱인 걸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거듭제곱근의 성질 네 번째에서 이걸 봤잖아요. n루트-a라는 걸 m제곱한 거랑 n루트-a의 m제곱과 같다라는 거. 자, 같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제곱근을 몇 제곱한 거는 안에 거를 m제곱한 거를 n제곱근 씌워준 거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제곱근에 세제곱이 있다면은 세제곱근 안쪽에 세제곱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제 위에 지수랑 이 제곱근의 이 수만 맞으면은 같이 일치하면은 그냥 그 거듭제곱근을 벗겨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세제곱한 것을 세제곱근으로 넣었으니까 얘는 그냥 2가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자, 이번엔 분수예요, 분수. 근데 우리 아까 봤었죠? 우리 아까 증명했던 그거죠? 그래서 세제곱근으로 묶여 있으니까, 얘는 분수로 다 넣을 수 있겠다. 2분의 54로 넣을 수 있고, 자, 얘를 약분하면은 27이 남게 돼요. 자, 근데 27을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소인수 분해하면은 3의 세제곱만 남기 때문에, 세제곱을 세제곱근 안에 넣었으니까 얘는 3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3번. 자, 3번은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성질이겠죠? 자,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제곱을 안으로 넣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3의 6제곱으로 넣어줄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줘도 좋아요. 그래서 세제곱근 안에
얘를 세제곱으로 맞춰줘야 얘를 벗겨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3의 6제곱을 어떤 수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떤 수의 세제곱이 될까요? 얘는 바로 3의 제곱의 세제곱. 우리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곱해진 거 이렇게 한꺼풀 더 씌워서 나눠줄 수 있는 거 배웠죠? 자, 그래서 3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3의 제곱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얘는 9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풀어도 좋고, 아니면은 순서를 조금만 다르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아니라 거듭제곱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6제곱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3트 3의 세제곱에다가 제곱한 걸로. 이렇게 거듭제곱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도 있어요. 자, 세제곱근을 세제곱했으니까 얘는 3으로 나타나고 겉에 껍데기 있는 제곱이 그대로 오게 돼서 똑같이 9가 되는구나. 이렇게 풀이에는 여러 가지 갈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 놓고 편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골라서 쓰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5의 12제곱이 4제곱근 했다가 세제곱근이 됐어요. 자, 얘는 어떻게 풀까요? 자, 우리가 네 번째 성질 배웠었죠. 네 번째 성질. 자, 두 개 이렇게 한꺼풀 한꺼풀 또 쌓여 있다면은 얘네들을 곱한 걸로 3 곱하기 거기까지 써줄게요. 3 곱하기 4의 제곱근으로 이렇게 나타나겠다. 자, 근데 얘가 12가 되니까 12제곱이 12제곱근으로 이렇게 쌓여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5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좀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거듭 제곱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풀어주자면 먼저 일단 세제곱 차례차례 하는 거예요. 차례차례. 5의 12제곱을 어떻게 보느냐? 5의 12제곱은 5의 4제곱을 세제곱한 걸로. 먼저 4제곱근이 있으니까 5의 4제곱을 세제곱 아니죠. 4제곱이 먼저 있으니까 여기 바깥에 있는 걸로 5의 세제곱을 4제곱한 걸로 봐주겠다. 자, 그러면 5의 세제곱을 4제곱한 걸로 봐주겠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5의 세제곱이라는 게 4제곱한 게 4제곱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5의 세제곱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자, 그럼 또 세제곱근인데 세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그냥 5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잘 명심해 주면 좋겠어요. 자, 예제 4번은 이렇게 풀었던 3번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각자 풀어보고 또 비교해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고 갔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짚어주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거듭제곱근을 배웠어요. 그래서 거듭제곱근을 어떻게 쓰느냐? a의 n제곱근을 이렇게 n루트 a로 썼는데, 자, 그러면 루트 a는 여기 앞에 어떤 게 생략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숫자가 생략돼 있는 걸까요? 자, 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의 뜻은 뭐였냐면 x의 n제곱이 a일 때 이때 x 중에 하나가 n루트 a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는 루트는 우리가 x제곱을 갖고 왔었죠. x제곱은 a일 때 이 중에 하나가 루트 a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고 가야 될 게 이 루트 앞에는 루트도 거듭제곱근의 일종인 거예요. 거듭제곱근의 일종인데 여기 안에는 2가 이렇게 숨어 있다는 거. 1이 아니에요. 지수랑 달라요. 2가 숨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잘 정리해 놓고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꼭 주의해 주면서 뭐 문제를 풀든 아니면 다른 것들을 뭐 해석하든 할 때 잘 써먹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가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수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는 시간 가지고 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로그가 무엇인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도대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천천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볼지 아니면 직접 대면에서 볼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했던 내용들도 잘 정리해 놓고 문제 꼭 풀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